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이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배점이 이제 30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계산 작업 이 시트에서 계산 작업이라는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해서 이제 여러 문제가 나왔죠. 자, 요 문제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엑셀을 켜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 작업이 왔더니 지금처럼 표 1번하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갔더니 표 2번도 있고요. 표 3번도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표 4번도 있고, 표 5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가 있네요. 자, 이 표 가지고 이제 빈칸, 여기 이제 전부 다 계산해서 결과값을 이제 만들어 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글씨가 잘 안 보니까 좀 더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문제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구분 코드랑 비품명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표 2번을 이용해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30번 그 영역에다가 비품 코드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표 1번 보니까 이제 구분 코드라는 게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비품명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어요. 이거 두 가지랑 이제 표 2번을 이용해서 비품 코드를 이제 계산하라는 거죠. 자, 아래쪽에 표 2번 좀 보자고요. 표 2번 보니까 지금처럼 표 2번이 지금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비품 코드라는 거는 부서랑 비품명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부서는 구분 코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분 코드가 지금 얘네들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표 2번에서 찾아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글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 표 2번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부서가 기획부다, 영업부다, 인사부다, 홍보부다, 총무부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부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이제 A냐, B냐, C냐, D냐, E냐에 따라서 이제 부서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때는 우리가 부서 코드가 지금 한 자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글자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글자를 꺼내 오기 위해서 이제 lef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왼쪽에서 하나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왼쪽에서 하나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이제 이 표 2번에서 이제 해당하는 거, 부서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부서 코드가 됐든 부서가 됐든 전부 다 행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 부서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서를 구해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 얘 보니까 앞에다가 이제 부서를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비품명을 표시하면 되겠죠. 비품명은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있으니까 얘네들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이픈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기획부 빼기 프린터 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H로그를 가지고 이제 기획부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프린터는 그냥 뒤에 있는 거 얘네들 그냥 가져다 쓰면 될 거고 중간에 이제 하이픈도 찍어줘야죠. 그래서 요것들을 서로 연결시켜라 라고 해서 concatena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요 기획부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기획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구분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left 함수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칸에 가서 left요. 자, left라고 써주고 구분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 꺼내와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제 A다, B다, C다 하고 쭉 가지고 오겠죠. 쭉 채우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구분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 글자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이 표에서 이제 부서를 가지고 와라. 그거를 이제 쓸 때 우리가 hlookup이라는 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left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hlookup으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hlookup 찾아라. 찾긴 찾는데 뭘 찾아라? left 이 함수에서 이제 꺼내온 거 있죠.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 이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컴마 찍어주고요. 어디에서 참조 범위는 이곳이다 해서 이곳 이렇게 쭉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때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가 참조할 범위가 이만큼이니까 얘네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F4번 눌러서 달러 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셀 주소 참조 범위 전부 다 달러 붙여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똑같은 거 찾아서 이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내가 참조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잡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부서가 필요한 거죠. 부서가 내가 범위 잡은 곳에서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2하고 이렇게 행번호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이제 내가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 그거를 이제 표 2번에서 찾긴 찾는데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false라는 거 뒤에다가 이제 옵션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false 하고 이렇게 이제 옵션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지금 A니까 기획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A는 기획부다. 그 다음에 B는 영업부, C는 인사부, D는 홍보부, E는 총무부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부서명 구한 거 있죠? 부서 구한 거 요거 채우기 한번 쭉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이제 B니까 영업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니까 인사부가 나오고 D니까 우리 홍보부 나오고 E니까 총무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서 코드랑 부서명 얘네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맞게 구했냐 안 구했냐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그 뒤에다가 이제 하이픈 집어넣고 프린터라고 해서 우리 비품명 요거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H룩업이라고 쓴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시키게끔 이제 컨캐티네이트해서 우리가 함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룩업으로 쓴 거 구해 놓은 거 그거 출력해주고 그 뒤에서 이제 하이픈도 찍어야죠. 하이픈은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뭘 또 연결시켜라. 우리 프린터라고 비품명 요거 연결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획부에 프린터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 얘처럼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쭉쭉 채우기 앤들 해주면 되겠죠.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때 이제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요 식 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컨캐티네이트라는 거 요거를 이제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온 그 결과랑 하이픈이랑 그 다음에 뒤에 3번에 들어있는 비품명 요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출력해달라 그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룩업의 기준을 보게 되면 자, 얘가 이제 찾을 값이죠. 왼쪽에서 이 구분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 꺼내 온 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그때 참조 범위가 어디다? 이곳이다. 이곳에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때 이 레프트 함수에 나온 그 결과를 찾는데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옵션까지 써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이렇게 이제 식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구분 코드가 있고 잔존 가치가 있고 감가상각비가 있대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표 3번에 I의 34번부터 J의 36번 이 영역에다가 분류별로 잔존가치랑 감가상각비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구분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분류 코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구분 코드를 봤을 때 구분 코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요 글자가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분류 코드래요. 그때 이제 얘네들 분류 코드를 우리가 빼오기 위해서 write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sum하고 write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구분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하고 감가상각비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자, 표 3번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요. 분류 코드가 지금 여기에 C다, N이다, K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고 이 분류 코드별로 잔존가치의 합계가 얼만지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얼만지 그것들을 이제 각각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조건은 몇 가지예요? 지금 한 가지죠. 분류 코드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잔존가치랑 감가상각비인데 이 잔존가치랑 감가상각비가 각각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 곱과 똑같이 그렇게 순서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여기서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 가로 열어주면 되죠. 조건 가로는 이 분류 코드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분류 코드랑 똑같은 걸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구분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 꺼내온 거 그거랑 이제 똑같냐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RIGHT에서 write라고 써주고요. write 오른쪽에서 이제 빼와라. 오른쪽에서 빼오긴 빼오는데 어디에서? 이 구분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만 꺼내 오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식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라이트 함수에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구분 코드가 들어있는 거 싹 다 범위 잡았어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 구분 코드, 이 범위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랑 C랑 똑같냐, N이랑 똑같냐, K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달러 전부 다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분 코드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올 거고 그 꺼내온 거,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랑 이 C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if 함수,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배열 함수에서 썸하고 if를 같이 쓸 때가 있고 그냥 썸만 쓸 때도 있죠. 얘는 지금 if 함수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기호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계 구할 그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잔존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잔존 가치가 들어있는 그 셀들 싹 다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빵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589만 원이다. 그렇게 이제 계열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채우기 엔저를 쭉쭉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변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변해도 되는 게 있죠. 그거 이제 구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 코드 싹 다 범위 잡았죠. 얘는 지금 이 첫 번째 칸을 구하든 두 번째 칸을 구하든 세 번째 칸을 구하든 아니면 감가상각비의 첫 번째 칸을 구하든 감가상각비 두 번째 걸 구하든 세 번째 걸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와야 되니까 전부 다 달러 붙여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G에 34번이다. 그러면 G에 34번이 지금 요 분류 코드 C다. 요게 이제 들어있는 그 셀이죠. 그러면 내가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 보세요. 자, 내가 첫 번째 칸 계산할 땐 C를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N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 칸 계산할 때는 K랑 똑같냐라고 물어봐야죠. 그럼 밑으로 잡아 당길 때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니까 우리 행 번호에는 달러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칸을 계산하든 여기를 계산하든 간에 C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든 N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여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K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얘네들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변하지 않게끔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역이요. 계산의 범위요. 계산의 범위가 지금 내가 이 칸을 계산하든 전부 다 잔존 가치를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이제 감가상각비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변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잔존 가치에서 감가상각비로 변해야 되겠죠. 변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행 번호에만 이렇게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 나왔고 이제 채우기 엔터를 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 맞게 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제가 식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 얘가 여기서 어떤 칸을 계산하든 칸에 요 분류 코드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게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 코드라는 거는 구분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개 꺼내온 거랑 지금 여기 C다, N이다, K다 해서 그거랑 이제 똑같냐라고 여기서 물어본 거고 이게 조건이 이제 다 작성한 거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얘네들의 이제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식 써준 거예요. 그래서 배열 수식이 됐든 일반 수식이 됐든 우리가 식을 이렇게 작성했을 때 반드시 셀 주소 우리가 채우기 엔지를 할 때 셀 주소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잘 구분해서 우리가 달러 기호를 전부 다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을 이용해서 표 4번 해보게 되면 B의 38번부터 시작해서 B의 42번 이 영역이요. 지금 요 영역에다가 내용 연수별로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은 그 비품명을 여기다 이제 표시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 붙은 게 내용 연수별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용 연수가 1인 거 그때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그 비품명이 뭔지 내용 연수가 2인 것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은 그 비품명이 뭔지 그런 거 이제 출력하라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한번 이 표를 보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내용 연수 중에서 1인 거 한번 보자고요. 1이 지금 여기 있죠. 그때 감가상각비가 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1이 있네요.
자, 여기도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1이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자, 요 1인 것들, 내용 연수가 1인 것들이 지금 요만큼 있고 그때 감가상각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3만 5천 원, 13만 원, 15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2,000원, 그 밑에 30만 원, 그 밑에 7만 원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이제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게 30만 원이에요. 이 30만 원인 거 이걸 찾아서 이거에 뭐를 출력하라고요?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은 그 비품명을 출력해라 그거죠. 그러면 내용 연수가 1인 것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은 게 30만 원이고 그 30만 원짜리의 비품명이 뭐다? 에어컨이다 해서 에어컨이 이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지금처럼 눈으로 풀었을 때처럼 똑같이 이제 식만 써주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거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용 연수가 1인 것들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제일 큰 거 찾아라. 그렇게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값을 찾을 거니까 이제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큰 값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놓고 이 에어컨이라고 비품명을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비품명을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내용 연수가 1인 것들 중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싹 다 범위 지정해 놓고 그때 이 30만 원의 위치를 찾아요. 30만 원이 이게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습니다. 그때 이제 위치를 찾을 때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될 거고 그때 그 위치에 있는 우리 비품명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비품명을 출력할 거니까 비품명을 쭉 범위 잡아놓고 이 30만 원이 들어있는 그 위치에 우리 비품명을 출력해 달라고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 내용 연수가 1인 거 먼저 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요. 우리가 최대값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max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전체 감가상각비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내용 연수가 1인 것들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걸 찾아야 되겠죠. 해서 내용 연수가 들어있는 이곳을 싹 다 범위 지정해 놓고 여기에 들어있는 거랑 요 앞에 써져 있는 요 내용 연수랑 똑같은 걸 찾아라. 요게 이제 조건이요. 그때 이제 어떤 거 1번을 찾든 2번을 찾든 3을 찾든 4를 찾든 5를 찾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부 다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될 거고요. 그럼 요게 이제 조건 쓴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뭐의 가장 큰 값을 찾아라? 감가상각비의 가장 큰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감가상각비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감가상각비에서 가장 큰 값을 찾을 거니까 이 범위도 변하지 않겠죠. 해서 얘네들 싹 다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 F4번으로서 전부 다 달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 가로 닫아주고 얘는 이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제 30만 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대요. 우리 아까 내용 연수 1인 것들 중에서 우리 가장 큰 값이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게 30만 원이 맞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30만 원 하고 최대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최대값을 구했으면 우리가 요 최대값의 위치를 매치라는 요 함수 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매치 써보자고요. 매치라고 쓰고 내가 지금 방금 맥스로 가장 큰 값을 구했는데 그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감가상각비에서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써놓고 그때 이제 감가상각비랑 똑같은 걸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옵션을 지금처럼 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보세요. 엔터요. 그랬더니 13하고 13번째 위치에 있대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용 연수가 1인 것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게 우리 30만 원이었어요. 해서 맥스로 이 30만 원을 구한 거죠. 구해놓고 이 범위에서 이 감가상각비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30만 원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라 라고 했더니 아까 우리 여기서 13하고 나왔죠. 자, 그럼 13, 13번째 데이터 좀 찾아보자고요. 지금 여기가 감가상각비가 들어있는 첫 번째 위치죠. 여기는 두 번째 위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아까 13이라고 나왔죠? 13번째 그럼 요거 30만 원은 맞아요.
근데 그때 내용 연수를 보니까 내용 연수는 몇 번인 거? 2번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만 원 얘를 찾으면 돼요? 안 되겠죠. 왜? 우리는 내용 연수가 1인 것들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인 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식을 쓸 때, 매치하고 식을 쓸 때 지금 요 범위 있죠? 요 범위를 이렇게만 잡아주면 안 돼요. 지금처럼 뭐 만약에 내용 연수가 5번인데도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범위에서 30만 원 그 위치를 찾아라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용 연수가 1인 것들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인 게 몇 번째 위치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처럼 감가상각비 전체 범위만 잡고 끝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내용 연수가 1인 것들 중에서 감가상각비 전체 범위에서 30만 원인 거 찾아라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만큼이 내용 연수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딱 누르면 되겠죠. 지금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일단 결과값부터 보자고요. 결과값은 22하고 나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 좀 보자고요. 식이요. 식을 지금처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자, 일단은 결과는 22예요. 22가 맞나 좀 찾아보자고요. 자, 여기가 1번이죠.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2번이 요 30만 원이 맞죠? 그래서 22번째 그 위치에 들어있는 게 30만 원 맞죠? 그때 내용 연수도 1이 맞죠? 해서 22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 좀 보자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한 거예요. 그때 이 감가상각비에 그냥 최대값을 구해가라가 아니라 우리 내용 연수가 일치하는 것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30만 원이 나왔고 그 30만 원 찾을 때 그냥 감가상각비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30만 원 찾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내용 연수가 1이 아닌 건데도 3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내용 연수가 일치하는 것들 중에서 감가상각비에 그 값이 30만 원인 거를 우리가 그 위치를 찾아서 달라. 그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해서 지금 맥스에서 쓴 이 조건이요. 이 조건이 내용 연수 1인 것들 중에서 이만큼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거의 이제 위치를 찾을 때 똑같이 내용 연수가 1인 것들 중에서 감가상각비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30만 원의 위치를 찾아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조건이랑 여기서 쓴 조건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22번 하고 이제 맞게 나온 거고 그때 우리는 이제 비품명을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요만큼 비품명이 들어있는 곳 있죠?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범위 잡아놓고 여기서 이 비품명이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22번째 그 값을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이죠. 냉온풍기가 지금 17번이에요. 17번,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2번하고 에어컨. 얘가 나오는 게 맞죠? 이 에어컨인 거 그 내용 연수를 보면 1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 금액이 30만 원. 그렇게 해서 에어컨이 이제 출력 결과로 나오는 게 맞게 한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인덱스로 묶어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인덱스라고 써놓고 비품명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이 매치에서 나온 결과가 22번이었어요. 22번 위치에 있는 거를 출력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인덱스 가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땅 하고 누르게 되면 1번 에어컨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하면 되는데 채우기를 할 때 우리 이 비품명 전체가 들어있는 이 범위도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딱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매치라는 이 함수에서 참조할 범위 여기 잡았을 때 H3번부터 H30번 얘도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요.
그러면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대요. 그럼 여기 내용 연수 1인 거는 에어컨 맞고요. 2번하고 3번은 쇼파가 맞고 4번은 내용풍기, 5번은 에어컨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식이 지금 이렇게 썼어요. 자, 지금 여기 식을 보게 되면 이제 인덱스, 매치, 맥스하고 요 세 가지 함수를 썼는데 맥스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내용 연수가 동일한 것들 중에서 우리 감가상각비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최대값이 나온 거고 그 최대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 맥스에 나온 값을 찾아라. 그렇게 쓰게 되면 똑같은 30만 원이 있을 때 위치가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30만 원을 찾긴 찾는데 그때도 뭐랑 똑같은 거? 내용 연수가 똑같은 것 중에서 감가상각비의 그 위치를 찾아주세요. 그때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옵션을 0을 써준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위치를 찾았으면 우리가 비품 명이 들어있는 전체 범위에서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값을 구해준 겁니다. 얘가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따로따로 하나씩 끊어서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맥스에서 우리가 쓴 조건 있죠? 그 조건이랑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에서 우리 찾을 범위 잡을 때 우리가 여기서 쓴 이 조건이랑 똑같은 조건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가지고 한참 막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문제지? 이게 뭐지? 이해 자체를 못하면 아예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문제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쭉 끌어버리면 뒤에 거 이제 우리 3작업도 있고 4작업도 있죠. 거기 있는 문제들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쭉 읽었을 때 이거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잖아요, 식을.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함수를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는 우리가 표시해놓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 먼저 싹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시해놓은 거 아직 못 푼 거 있죠? 그 문제로 다시 되돌아서 맞아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볼 때 시간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다 풀었는데 얘 한 문제를 못 풀었어요. 요거 한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불합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덱스하고 매치 요 함수 사용하는 거 요런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사용법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을 이용해서 표 5번에 뒤에 38번 셀에 비품명이 컴퓨터 또는 복합기 2이면서 내용 연수의 최빈수 이하인 그 감가상각비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컴퓨터 또는 복합기이면서 내용 연수 최빈수 이하인 그 감가상각비의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는 지금 여기 문제 보니까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래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때 이런 조건들 있죠. 비품명에도 지금 조건이 붙었고 내용 연수에도 조건이 붙었어요. 이런 조건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표에서 이용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조건을 따로 만들어주든 그렇게 해야죠. 여기 보니까 조건은 D의 40번부터 시작해서 F의 43번 이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D의 40번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의 43번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죠. 이 범위 내에다가 조건을 알아서 쓰래요. 그때 이 조건을 쓰는 거는 우리 고급 필터할 때 그 조건이랑 똑같죠. 자, 똑같으니까 비품명이 컴퓨터 또는 복합기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비품명이라고 그 제목 써주고 컴퓨터 또는 복합기니까 컴퓨터라고 쓰고 복합기라고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내용 연수의 최빈수 이하인 거 그거 이제 찾아라라고 해서 또 조건을 여기다 직접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표 1번에 봤을 때 최빈수가 따로 있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여기 표 5번에 봐도 최빈수가 따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요 최빈수를 구해줘야 돼요. 최빈수를 구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모드라는 요 mod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빈수를 구하면 되겠죠. 구해놓고 그게 이제 내용 연수가 들어있는 그
첫 번째 셀이 채빈수 이하냐? 그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건 먼저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비품명에 우리 조건 들어있으니까 비품명이라는 제목 요거 복사해 오고요. 그리고 컴퓨터 또는 복합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컴퓨터 복사해서 그 밑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합기라는 것도 복사해서 그 밑에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요 비품명에 대해서는 컴퓨터 또는 복합기라고 했으니까 우화 조건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컴퓨터 복합기하고 이렇게 써주면 요만큼 여기까지 이제 조건은 끝이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내용연수 채빈수 이하냐? 요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내용연수에 이제 채빈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채빈수를 MODE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 써놓고 우리는 내용연수의 채빈수를 구할 거니까 내용연수 쭉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전체 범위 잡아놓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채빈수가 2래요. 2. 그때 우리가 채빈수를 구할 때도 이 내용 연수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에서 무조건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에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채빈수는 2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채빈수를 구했으니까 채빈수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자, 채빈수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해놓고 내용 연수가 들어있는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이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비교해라. 비교하긴 비교하는데 뭐랑 비교해라? 우리 채빈수랑 비교해라. 그때 채빈수보다 F3번에 들어있는 그 값이 채빈수 이하냐라고 해서 작거나 같다 하고 이렇게 이제 식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 false하고 나왔는데 식은 이렇게 지금처럼 작성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요거 채빈수 이하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를 지금 여기다가 쓰면 지금처럼 이제 조건을 비교할 때 컴퓨터 이면서 채빈수 이하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복합기냐? 물어보면서 또 채빈수 이하냐? 또 물어봐야 되겠죠? 복합기일 때도 채빈수 이하인 거 찾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다 쓴 식 있죠? 이 자체를 컨트롤 C에서 복사. 이 식 자체를요. 범위 잡아서 이 식 자체를 범위 잡고 컨트롤 C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내려가서 우리가 컨트롤 V 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럼 똑같은 식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컴퓨터 이면서 채빈수 이하인 걸 찾아주고 복합기 이면서 우리 채빈수 이하인 걸 찾아줍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조건을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제목을 식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채빈수를 구한 거니까 채빈수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내용 연수 가지고 했다고 해서 내용 연수라는 이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왜? 함수를 이용했으니까, 식을 썼으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daverage 하고 써주면 되겠죠. 자,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일단 전체 범위 먼저 잡아야죠. 그래서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 표 1번의 전체 범위요. I의 30번까지 이만큼 싹 다 범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컴마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계산해라. 우리는 지금 뭐의 평균 구할 거예요? 감가상각비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하고 이 제목을 찍어줘도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구매일이 지금 첫 번째 열에 있죠. 구분 코드가 두 번째 열, 여기가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위치에 감가상각비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H의 2번 안 찍고 8 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왜? 여덟 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자, 여덟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해라. 컴마.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만 잡아주면 되죠. 조건은 우리가 여기다 작성한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가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198,750원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올림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 평균 구한 거 얘네들을 다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3으로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뒤에 에버리지 요거 쓴 거를 라운드업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나온 그 결과를 마이너스 3,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199,900,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된 거 맞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뒤에 에버레지가 됐든 라운드 업이 됐든 이런 거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건 쓰는 거 요거 이제 잘 모르시면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는 사용자 정의함수 만드는 문제네요. 사용자 정의함수 fm 비고라는 거를 작성해라. 작성해서 표 1번에 i의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30번 그 영역에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표 1번에 보니까 지금 비고하고 이 칸이 다 비어있죠. 여기다 이제 요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m 비고라는 거 그걸로 이제 문제 풀라는 얘기요. 그때 이제 비고는 구분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가 K냐 물어보고 K이면 가구라고 출력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전자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명령어를 뭐 써라? 그때 이제 셀렉트문을 사용해라. 우리 문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if 아니면 셀렉트문 둘 중에 이제 하나 쓰는 걸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if하고 select 구문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엑셀에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나오고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서 모듈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쓸 수 있는 창이 짜잔 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입력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public 펑션 fn 비고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구분 코드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엔터 땅 치면 end 펑션하고 자동으로 뜹니다. 그럼 이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select 구문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elect case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구분 코드를 인수로 받긴 받는데 그때 이제 구분 코드 중에서 마지막 글자가 K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글자를 빼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right에서 right 오른쪽에서 빼와라. 어디에서? 구분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개 꺼내와라. 그걸 이제 우리가 케이스로 이제 사용할 거죠. 그때 이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케이스 K랑 똑같냐? K랑 똑같으면 fn 비고라는 곳에다가 뭐라고 써라? 우리 가구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case else 하고 써주면 되겠죠. case else라고 쓰고 그 다음에 fn 비고라는 곳에다가 뭐라고 입력해라? 전자제품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끝이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가구 아니면 가전제품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select 구문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end select 하고 이렇게 작성해주면 끝이요. 자, 여기 좀 보자고요. 자, select case 하고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에서 구분 코드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와라. 꺼내온 게 K랑 똑같으면 fn 비고에다가 이제 가구라고 넣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fn 비고에다가 전자제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select case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어 다 썼으면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면 되죠.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요거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엑셀로 되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칸 요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마법사 들어가주면 됩니다. 함수마법사 들어갈 때 얘 fx 눌러주면 되죠. fx 눌러주고 여기 범주 선택에서 우리 사용자 정의하고 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작성한 fn 비고하고 여기 함수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구분 코드 입력해라 라고 뜹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칸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그곳에 우리 구분 코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더니 전자제품하고 떴네요. 왜? C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들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해서 여기 가구라고 출력된 거 보니까 구분 코드 끝자리 마지막 한 자리가 K로 끝나는 거 맞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해서 채우기들 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채워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까지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싹 다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 5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를 아우 나 이거 안 할 거야. 너무 어려워. 아우 이거 한 문제 버려야지. 그리고 버리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갔을 때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식을 우리가 외워서 문제 풀 수 없잖아요. 외워봤자 시험장 가면 이제 문제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접해 보셔야 돼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세요.